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경산고등학교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중간고사 내신 기출문제 분석 영상입니다. 문학이라는 과목이 쉬운 듯하지만 까다롭고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더욱 힘든 과목입니다. 좀 더 확실한 이해와 분석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문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곽재구의 참맑은 물살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문학 해냄 교과서 1단원에 첫 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아마 처음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 정희성의 숲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작품입니다. 외부 지문이란 뜻이겠죠? 외부 지문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1번 문제같이 보기가 주어진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보기가 주어진 문제는 추론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더 추론하는 문제까지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시면요. 4번부터 6번까지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엄청 중요한 작품이에요.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분석을 조금 해볼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이 좁다라는 것은 역시 화자의 처지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 방의 흰 바람 벽에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흰 바람 벽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흰 바람 벽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 되겠는데요. 자, 미리 필기를 하자면 이 흰 바람 벽으로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춰볼 거예요. 결국 내면을 비추는 도구가 될 것이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첫 번째 정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 백석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굉장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빛이 지쳤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친 불빛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정서가 투영되어 있네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내어 던지고 때그릇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역시 가난해요.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림자가 검은색이기도 하지만 어둡다라고 직접 말하고 있죠. 정서가 투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달디란 따끈한 감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감주라는 소재는 향토적인 소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겠죠.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소박한 소망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러면 화자는 외로운 생각이 들고 있다. 두 번째 정서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라는 부사어 나오면 우리는 이 부분 바로 시상이 전환되겠구나. 화자의 생각 또는 감정이 변할 거예요. 시상 전환 드러난다는 것 알고 있어야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 화자가 지금 그리워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화자의 그리운 대상이죠. 그리움이라는 정서도 묻어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싶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이래요, 여러분. 춥다라는 것은 촉각적인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파랑색까지 더했네요. 결국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은 방향이 중요해요. 바로 무엇의 춥다라는 촉각을 마치 파랗다,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촉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역시 어머니도 차가운 물에 씻고 있네요.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운 대상
두 번째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극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아이도 있다라는 거겠죠.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그런 데가 또 나왔죠. 시상전환 또 시작됩니다.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는 자 이번에는 뭐가 보일까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화자가 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대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기를 돌아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성찰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어떤 글자일까요? 글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자 여러분 화자의 처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가난하대요. 그 다음에 외롭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때요? 높고 외롭고 가난하지만 높다. 어떤 정신입니까? 고결한 정신이에요. 높다. 자 하나 더 쓸쓸하기도 하네요.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화자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그렇지만 높고 쓸쓸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태어났다. 결국 운명론적 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자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듯이 위로한다는 것은 다들 알겠고 울력한다는 것 겁을 준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눈짓을 하며 위로하는 눈짓이고요. 주먹질을 하며 울력하는 주먹질입니다. 결국 이렇게 눈짓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것도 나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행위예요. 이런 글자가 지나갑니다. 하늘이 이 세상에 내일 적에 자 하늘이 이 세상에 이런 대상들을 낼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위에서 봤던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별표였죠. 쓸쓸하니 위에 나와 있던 이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또 슬픔도 있죠.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이 나를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렇죠. 가난하지만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떤 대상들처럼요. 자,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또 똑같은 대상들이에요.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시인들이죠.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이런 사람들 방금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고매한 정신이죠. 고결함을 잃지 않는 태도로 살아간다. 자 이러한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법 사용됐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외부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백석의 유명한 작품 있죠? 남신의주 유동의 박시봉 신의 방에서 지었다라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갈매나무라는 대상 있죠. 이 대상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됐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시상의 흐름을 따라 볼 때 화자의 정서 및 심리의 흐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친구는 1번을 체크했습니다. 쓸쓸했다가 외로웠다가 사랑한 대상들이 그리웠다가 그 다음 자기 체념했어요. 나는 왜 하늘이 귀여워하고 예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자기 위안까지. 이 친구 맞췄네요. 정답 1번 맞겠네요. 자, 5번을 보면요. 기억과 가장 유사한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은 대상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 수용의 태도도 더했네요. 정답은요. 맞아요. 5번
2번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한대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한대요.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가난하지만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한다. 이렇게 고결하게 살아가라 한다. 5번 맞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김기림의 단념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단념하라 라는 이런 작품이에요. 자, 정답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보기, 단념하라는 건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삶에 대한 열정과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읽어보시면요. 점점 단념하게 된다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서서히 단념해 간다. 읽어보시면 쉽게 풀리는 외부 지문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들을 보면요.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시험 내신 기간이나 또는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요. 작품 분석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정읍사라는 외부 지문도 함께 나왔습니다. 공부를 한 친구들은 굉장히 쉬웠을 거고요.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파트 되겠습니다.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은요. 지금 이 허난설원이라는 여성 작가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 남편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외롭다. 독수 공방에 대한 외로움을 드러낸 작품이에요. 자, 작품 분석은요. 수업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봤던 작품이에요. 여남 친구들은. 그렇죠?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에서 미음이라는 이런 시어들의 의미를 묻는 작품, 문제네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3.5점이었고요. 자, 기억이에요.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매화가 피었고 졌다. 그러면 이 매화, 봄에 피는 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봄이 몇 번이나 왔다가 갔다는 거죠.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임은 오지 않았죠.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1번은 맞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취 눈까지 섞어친대요. 안 그래도 힘든데 겨울에 눈까지 온다. 2번 화자의 쓸쓸하고 답답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겠습니다. 정서를 더 고조시키겠죠. 3번 문제는요. 아마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나서 선지를 바꿨는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디귿입니다. 실솔, 귀뚜라미죠.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요. 달이 방에 들고 이 실솔이 운다라고 했는데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 외로워서 운다. 나의 정서 감정이 이입되었다. 이거 그대로 가셔도 괜찮은데 약간 찝찝함을 피하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지우고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둘 다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자, 리을은 우는 짐승이래요. 내가 잠에 들어서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라도 임을 보려고 했더니 바람에 지는 입소리와 풀 속에 우는 이런 벌레들 때문에 내가 잠을 깨버렸어요. 임을 만날 수가 없네요. 임과 화자 사이를 방해한다.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맞겠습니다. 5번 볼게요. 미음입니다. 천상,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막혔어도 7월 7석 1년에 한 번 실기치 어기지 아니한대요. 만남을 어기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우리 님 가신 후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우리의 장애물이죠. 은하수는 견우 직녀의 장애물, 약수는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에요. 가렸길래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그쳤을까? 그러면 견우 직녀는 바로 뭐? 나와 임과 대조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미음 볼게요. 화자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화자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아니죠. 나와는 대조돼요. 물론 이별했지만 이들은 1년에 한 번 꼭 만나고요. 나는 만나지 못해요. 이들을 생각하니 더욱더
또 슬퍼지는 겁니다. 이 친구 잘 풀었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정읍사라는 작품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1학년 때 남편, 행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였어요. 달림이시여 높이 돋으시어서 멀리 비춰달래요. 너무 친절하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원문 정도로는 나와줘야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그쵸? 아주 쉽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나 같으면 해석본 안 내고 원문으로 냈을 겁니다. 자, 달이요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달한테 지금 기원, 소원을 빌고 있죠. 기원의 대상이고요. 멀리 비춰주는 광명의 대상 되겠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디리.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디리 해석하지 않는 후렴구 되겠네요. 해석하지 않아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남편의 직업이 나옵니다. 남편은 행상인이 되겠고요.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진 곳은 남편에게 처해지는 모든 위험적인 요소였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번 달이 떴으니까 어둠. 남편은 행상 나간 행상인이었어요. 물건 많겠죠? 도둑. 하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장 걱정되는 거 이거겠죠? 다른 연인이 아닐까 해석됩니다.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걱정하고 있죠? 어기야 어강돌이 해석 후렴구 해석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짐을 놓고 오래요. 아, 영탄이고요. 네, 님 가는 길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정읍사와 달리 윗글 규원가의 화자는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원망을 모두 남편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규원가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유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요. 일단 나 지금 늙었어요. 늙었고요. 자, 쭉 올라오시면요. 세월이 지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서요. 이 설빈한 나의 아름다운 얼굴은 어딜 가고 면목 가중 보기 싫은 얼굴이 됐대.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괴소냐. 내가 너무 못생겨져서 누구든 내가 봐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겠대요. 스스로 참기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 수원 수구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별의 원인을 임에게 돌리고 있다. 맞지 않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이야기 역시 작품에 실려있는 소설이고요. 보시면요. 보기 문제 계속 나와 있어요. 이런 자연치나 시조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외부 지문으로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흥부가라는 것도 역시 실려있는 작품이고요. 골개미를 드러낸 또 다른 이런 미적 의미에 관한 문제도 나온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석정의 꽃덤불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석정도요. 역시 보기, 외부 지문과 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참외록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굉장히 해석이 까다로운 작품인데요. 학원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요. 이 친구도 역시 잘 풀었네요. 정답 3번이에요. 부정적인 역사를 특정한 시간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어떤 시간이죠? 달빛이 흡사 쏟아지는 밤. 바로 부정적인 시간이었어요. 바로 뭐였습니까? 해방 이후 혼란기였고요. 윤동주의 참외록도 밤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특정한 시간대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맞겠습니다. 그쵸? 시간을 거스르는 시상전개 방식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 보기에만 있어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역시 뭐뭐하자 보기에만 있고요. 특정 매개율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둘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23번도 외부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전라도 젓갈 작품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게 쉽다고만 느낄 수 없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경산고 문학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에요. 기억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1번은요, 적용하는 연습이에요. 방금 말했습니다. 그쵸? 추론하는 그런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봤죠, 여러분? 방금 외부 지문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예요? 시예요. 서정갈래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두루두루 다른 작품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교과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어 하나하나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좋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단점은요, 경산고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스타일, 시험 스타일, 수업 스타일 잘 모르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반드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요, 이 경산고 문제는요, 마냥 내신 문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쵸? 내신과 이 수능 스타일 문제를 모두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원래는요, 경산고 시험이 조금 쉽다라고 느껴졌었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작년 2학년들 문학 문제 봤을 때는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물론 독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82점 친구가 반에서 1등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2학년 때는 굉장히 힘들 테니까 좀 더 열심히 국어 과목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학 문제 분석 영상이었고요. 저는 연암의 1타 강사 김나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